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이미 트럼프 효과가 시작됐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소비자용 블랙엘 GPU RTX 50 시리즈의 삼성의 그래픽 D램인 GDDR7이 가장 많이 탑재된다는 사실이 외신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이 젠슨항이 삼성 그래픽 D램이 탑재된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기존 협력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된다면서 마치 마이크론의 독점 탑재인 양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으로 봐서 삼성의 그래픽 D램이 탑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결국 가장 빠른 메모리 사양을 특징으로 하는 GPU입니다. 최대 30기가 bps GDDR7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가장 최신 그래픽 D램이기 때문에 기존 그래픽 D램 메모리 협력 파트너인 마이크론 제품만으로는 공급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그래픽 D램을 가장 많이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표 때 단순 실수인 것처럼 얼렁뚱땅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됐다고 한 게 바로 젠슨항입니다. 많은 제품 사양을 들먹이면서 CEO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웃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젠슨항을 두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소비자용 GPU가 그냥 회사의 여러 제품 중 하나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품인 그래픽 D램의 소싱 교체가 별일 아닌 일이 아닌 것이죠.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젠슨항 입장에서는 GDDR7이 이제 양산 초기 단계고 삼성이 가장 앞선 상황에서 삼성을 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다음 정권 트럼프 눈치를 봤을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리는 게 바로 엔비디아고 실제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인물이 바로 젠슨항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곧 출범하는 상황에서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삼성 그래픽 D램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공급하게 돼서 사실상 삼성 공급이 가장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을 축켜 세웠다고 봅니다. 기존 대비 엔비디아와 탄탄했던 D램 거래 관계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금이 간 상황임에도 엔비디아가 축켜 세워준 것이죠.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니 모양이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삼성의 HBM에 대해서는 컬 통과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삼성이 HBM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꼭 집어서 말한 게 젠슨항입니다. 삼성의 체면이 땅바닥에 굴렀다고 봅니다. 삼성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편의적으로 처신한 젠슨항,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CEO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말실수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CEO가 그 정도 일도 파악하지 못하고 큰 무대에 오른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개미 등살에 금융당국에서도 문제를 삼을 만한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천조국 미국이고 테크업계 구루 반열에 오른 젠슨항입니다. 안타깝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실력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아우라가 의도된 젠슨항의 말실수만 나은 게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해부터 돌아가게 되는 TSMC의 애리조나 팹에도 칩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팀 걸판이 보고서를 통해서 애리조나의 TSMC 팹에서 AMD의 최신 라이젠 9000 시리즈 CPU가 생산 중이라고 했는데요. 팀 걸판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서 애리조나 팹에서 애플의 AP인 A16 바이오닉이 시범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애리조나 팹에서 생산되는 칩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칩이 점점 많이 등록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AMD 칩은 그래나이트 리즈 라이젠 9000 시리즈 프로세서입니다. 못 들어본 칩 이름인데요. 이 칩이 TSMC의 4나노 공정인 M4 노드를 통해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팅컬파는 애플이 최신 와치 시리즈 9 라인업에 포함된 S9 SoC를 주문했다고도 했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팹이 대만 팹보다 비용이 최소 30% 이상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팹리스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TSMC의 미국 공장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칩에 대해서도 관세를 어떤 식으로든 미국 정부가 물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애리조나 팹의 유용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 애리조나 팹의 입도 선매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애리조나는 칩 제작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가 이 사막에 짓고 있는 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는 패키징 설비도 들어섰습니다. 인근에는 인텔의 공장도 있는 것이죠. 마치 대만의 통글루 사이언스 파크처럼 애리조나도 칩의 집적화,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인력 태부족, 비싼 인건비, 동북아 문화와는 다른 미국 노동문화 등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돼서 2류 칩단지, 3류 칩단지로 전락할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의 A16 바이오닉도 이 애플의 A16 바이오닉은 애리조나 팹에서 가장 먼저 생산이 시작된 칩입니다. 이 칩마저도 구형 칩으로 볼 수 없는 칩인데요. 이제는 AMD가 가장 진화된 노드에 가까운 M4 노드에서 그간 소개된 적이 없는 CPU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나이트 리즈 CPU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신 칩은 미국에서 곧바로 생산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TSMC 애리조나 팹이 순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팹 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순차적으로 3나노, 2나노 칩까지 생산될 계획이고 M코어의 패키징 팩까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급속도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칩 가격인데요.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팹의 M4와 M5 노드로 칩을 만들 경우 칩 가격이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최소 20에서 30% 높아져서 비싸져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한마디로 TSMC가 자기들이 그간 확보해왔던 그 적정 마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칩을 만들 경우 제작 단가를 더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TSMC는 미국에서 칩 제작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를 미국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건 통하기 어려운 얘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 칩 제작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만에서 만드는 칩 가격과 미국에서 만드는 칩 제작 가격의 차이만큼 미국 칩 의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팹리스에 반발이 있겠지만 현재 삼성 파운드리가 추격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고민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따라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 정부의 출범,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애리조나 팹에서 칩을 만드는 것을 두고도 이 많은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